최대 최소 정리하고 중간값 정리 이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고 최대 최소 정리하고 중간값 정리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미분 계수 쭉쭉 이렇게 넘어가면은 접선까지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들은 거의 끝나고 진도는 좀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진도는 짧게 나가겠죠.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죠? 쉬우면 어떻게 돼요? 진도를 많이 나가겠죠. 내용이 많아지죠. 그런 놈들은 말을 쳐다보지 마라.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 이거 갑시다. 1번에 최대 최소 정리 이거 할게요.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최대 최소 정리가 뭐냐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 지난번에 연속하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함수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해봐요. 밑에 그래프를 그릴 텐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을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렇게 돼요.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 요 구간.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증명은 안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노트로 한 20페이지 정도 올라옵니다. 이 증명 자체가 되게 어려운 증명이에요.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뒤에 어떤 수학적인 그냥 근거를 주는 거다.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풀 때 근거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뭐와 뭐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 이 말은 동시에 가진다 이 말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 가진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여기서 구간을 잘라 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A를 이렇게 올려요. B가 여기쯤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느 그래프를 쓰겠다?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를 쓰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 구간 거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어디가 된다?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네. 최소는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값에서는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이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게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잘해두게 되면 나중에 극대극소 들어가면은 되게 편해집니다. 자,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이 조건이 있죠. 그죠? 여기서 끊어가요. 앞에 게 뭐다? 가정이 뭡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은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닫힌 구간이 아닌 어떻게 하자? 열린 구간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 와서 또 고생할 필요가 없다. 뒤에 보여요? 네. 뒤에 보이는 얘기 다 계속 합시다. 지 혼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가 xy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열린 구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가집니까? 안 가지죠? 네. 이거는 뭐를 안 가져요? 여기에서 뭐는 되는데 최소는 되죠. 그죠? 뭐가 없다? 여기에서 원래는 최대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최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왜 최대가 없습니까? 열린 구간이라서 그렇다. 됐나요? 이거는 왜 최대가 없다? 얘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라서 최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는 얘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불연.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는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서 닫힌 구간은 맞죠? 그죠? 네. 근데 최소는 여기에서 최소라고 하면 돼요. 요 부분에서 여기가 최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어디에서 여기에서 최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최대가 생기지를 않는다. 즉 최소만 있어 가지고서는 최대 최소 정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없다. 없습니다. 동시에 가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왜 최대가 없게 돼요? 불연. 얘는 불연속이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네. 얘는 불연속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비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동시에 가지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합시다. 세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의 역 이렇게 합시다. 역 어떻게 돼요? 역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은 다 친구가 아니고요.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 역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졌어요. 두 개를 동시에 가졌어. 그러면은 닫힌 구간이거나 닫힌 구간이고 연속일까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네.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전부 다 그려낼 줄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려. 첫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죠. 열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가지게 합니다.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합시다. 그래 얘가 y 이퀄 fx 해가지고 뭐 일부분이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최대죠. 네.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최소. 최소죠, 그죠? 네. 그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가진다, 그죠? 네. 그런데 얘는 분명히 최대와 최소값을 가져요. 네. 최소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지지만은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닫힌 구간이 아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역은 최대 최소 정리의 역은 뭐가 됩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지는 않는다. 말이 다릅니다. 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아예 성립 안 한다 이 말이고 네.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개 더 있겠나요? 네. 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데 나는 그래. 그래프를 어떻게 끊어버리겠다. 그럼 잘 봐요. 이렇게 해서 끊고 이렇게 하고 그죠? 네. 그럼 여기를 최소로 하자잉.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최대로 하자잉. 네.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더 올릴까요? 여기를 최소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 좀 올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 좀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러면은 최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죠. 네. 최대는 어디가 돼요?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최대 최소 동시에 가지죠. 네. 그런데 얘는 연속이 아니고. 그렇죠. 최소값을 가져. 그거 가진다. 그럼 얘는 연속이다 아니다. 얘는 불연속이죠, 그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더라.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의 역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최대 최소 정리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필기하고 중간 사이값 정리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이값 정리입니다. 무슨 값? 뭐 정리? 사이값 정리. 사이값.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사이가 별로다. 오늘 남의 이렇게 말해서 뭐 하게? 선생님은 미정계수. 미정계수, 그렇지. 근데 수학을 이제 좀 제대로 합니다. 제믹스 다빅스.
예비 조심해야 되겠는데 태동한테 따라 잡히겠는데 2학년 때는. 예. 예. 자, 다시 한 번 더 앞에 공부했던 거 이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14번이죠? 14번이 아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중간값 정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다가 중간값 이래 해도 잘 알아듣거라 알았지? 네. 자, 극한을 함수 극한값은 왜 만들었다 했죠? 극한을 왜 만들었다 했습니까? 극한을 왜 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 거예요? 한우씨만. 그래프 빵구멍. 빵구멍 생각하면 되죠. 원래 예를 들어서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이 있다.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있다라고 치면은 얼마에 가까울까? 를 따지는 게 극한이라고 맞습니다.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연속 조건이 뭐예요? x 이퀄 a에서 연속이려면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연속을 왜 만들었냐면은 연속을 왜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더라. 그죠? 그래프는 못 그려내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려내는데 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얘가 끊어졌는지 이어졌는지를 나는 알고 싶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뭘 합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극한은 그래프를 못 그려도 극한값은 전부 다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계산해서 두 개가 같으면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이어져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점에서. 네.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를 왜 만들어냈을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물어봅니다. 사이값 정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왜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은요. 사이값 정리의 의미, 사이값 정리의 의미 이거부터 합시다. 이 의미는요. 근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 전에 뭐라 했어? 그를 그건 구하고자 하는. 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근을 뭐하고 근을 구하지 않고 즉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이 얼마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 내에 특정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거다. 여부를 따진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뜻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그 x 배웠잖아요. 그죠? 네. 로그 x하고 같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혹시? 네. 로그 x하고 같아지는 x가 있겠습니까? 이건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방정식들은 풀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 이런 데 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로그 x 빼기 x 해가지고 는 0이라고 두면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러면 얘가 0과 1 사이에서 혹시 근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1과 2 사이에서는 근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즉 근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겠다. 이해됩니까? 네.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 그지? 네. 어떻게 확인할까 이게 ocks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따지겠다. 그러면 그 뭐가 필요할 겁니까? 방법이겠죠.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됐냐? 네. 혹시 방법이 뭔 줄 알겠나요? 방법이 뭔 줄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 방법을 우리는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이값 정리는 아닙니다.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값 정리로서 그거를 따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따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의 공식 안 된다 했죠. 근의 공식은 미차함수에만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희한한 이상한 공식들 막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를 한 개 볼까? 로그 x 더하기 x 빼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근이 존재하는 구간, 이런 거 어떻게 찾을까요? 근은 있겠니? 있을 것.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린다 했죠, 그죠? 여러분 로그 x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모르죠? 네.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잘만 생각해봐. 힌트 줄게. 근이라고 있어요. 판별. 이거 판별식 안 된다 했잖아, 로그니까. 근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근이에요? 어? 뭐가 근인데요? 근이 뭐니? 넣으면 답 나오는 거? 근이 뭐예요? 에이, 그래프와 근 사이의 관계, 근이 뭐니? 너가 중학교 어디 나왔어? 폭발시킨다. 중학교 때 다 했잖아. 근점이요. 근이 뭡니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죠. 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래프의 x 절편이 근이 되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럼 잘 봐요. 근이 있으려면은 여기가 근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네. 즉 그래프가 여기가 근이 되려고 하면은 잘 들으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든가, 에?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또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지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만 근이 됩니다. 이해되었어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도 있겠나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접하는 거 일단 논외로 하고 조금 이따가 따질 거고. 자, 요거 검은색이나 빨간색 그래프를 잘 봐요. 이게 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수 있겠냐. 특정 구간에서. 그러면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놨어요. 네. 그럼 이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려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근이 존재하려면은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되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네. 이거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그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봐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A일 때 양이야. FA가 양이에요. B일 때 얘가 FB예요. 자, 이 두 점을 잇는데 요 X축과 안 만나도록 이어봐라 이거예요. 이어라 하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아주 멋진 생각이에요. 어? 아주 멋진 생각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이에요. 이 두 개를 이어보세요. X축과 안 만나고 이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정리를 하자. fx가 어디에서?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로는. 네. 됐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FA와 FB의 뭐가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뭐다? 가정이죠. 네. 결론이 뭐냐면은 fx = 제로는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부호가 다르면 실근 가진다 이겁니다. 이게 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 연속이 있어요. 연속이어야 하죠. 네.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필이면은 안 만나고 갈 수 있죠. 네. 연속이 아니면은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FA하고 FB가 이렇게 양이고 음인데 연속이 아니면은 x축과 안 만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반드시 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못한다.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연속이 되려고 하면은 얘 또 이어줘야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이어줄 것 같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근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개념서에서 사이값 정리를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요 2번밖에 안 물어봅니다. 사이값 정리. 되세요? 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는 위에 했던 거를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그래프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가 뭐 FA가 되죠. 네.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B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FB가 됩니다. 그죠? 네. 여기는 불편해. 여기 FB가 돼요. 그러면 FB는 뭐 양이죠, 양. 네. FA는 네. 음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해서 지금 얘가 전부 다 뭐가 된다? 근. fx 이퀄 제로의 근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중간값 정리의 사이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고요. 네, 잘 보세요. 이제 사이값 정리로 갑니다. 지금은 이거는 뭐와 만난 겁니까? x축과 만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근이 꼭 x축과의 교점 s만 생기느냐 하면은 꼭 그거는 아니에요. 뭡니까? 어떤 식이 있고 또 다른 식이 있을 때 x제곱이 있고 5x 더하기 6이 있을 때 그거 두 개를 같다라고 놔도 그는 생깁니다. 생기죠. 그때는 x축과의 교점이 아니죠.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네. 얘를 그렇게 확장을 시킬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우리는 뭐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x축과의 교점만 따졌을 거 아이가, 그죠? 네. 그런데 얘 이 x축을 위로 올려.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k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y 이퀄 k라는 게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F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FA가 되고 여기가 FB가 됩니다, 그죠? 이거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됩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네. 이 그래프를 보자. 되겠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부호가 다르모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거, 그죠?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까? 얘는 부호가 다르면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위에 거 이거는. 얘는 부호가 다르면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세요. 사실 뭡니까 이거는? FA 빼기 K하고 FB 빼기 K의 부호가 다르면 이러면 되겠죠, 그죠? 네. 맞나요? 네. FA 빼기 K는 음이고 FB 빼기 K는 양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골탕먹이 되고.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세 번째 이겁니다. 보세요. 세 번째로 사이값 정리.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못 외우겠으면 최소 얘는 외우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정리 붙은 게 나오는 게 최대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이제 나왔죠? 네. 나중에 롤 정리, 평균값 정리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는 없는 로피탈 정리라는 게 나와요. 무슨 정리? 로피탈. 로피탈이요. 로피탈 정리입니다. 하스피탈 아니다. L 하스피탈 이래라 또. 로피탈 정리라고 있어요. 로피탈. 발음. 못 알아듣겠니? 많이 알아요. 한국말이 적응이 많이 됐지 싶은데 아직 안 됐는가? 자, 사이값 정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를 때 같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잘 봐요.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을 K라면 이거죠, 그죠? 이 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K라면 FC =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이값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C는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3개죠, 그죠? 그럼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2고 여기가 C3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갑시다.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네. 어떤 경우에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뭐일 때? 불연속일 때, 그죠?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사이값 정리 이거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꺼가지고 안 어려우니까 차근하게 따라만 봐. 지금부터 어려운 거 너무 쉬워서 자는 거 아니야? 응? 너무 쉬워서 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y = k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k라고 해놓고 이것하고 여기를 다르게 잡으면 되지 뭐, 그죠? 네. 어떻게 할까 그래? 한번 생각해봐. 그래, 끊자. 어떻게 끊었다고 그래? 예쁘게 탁 끊자. 그래. 어떻게 예쁘게 끊을까 그래, 빨리 이야기해봐. y = k라고 하자 여기. 네. 끊어주면 되잖아. 네. 하나는 FA는 위에 있고, 그죠? 네. FB는 밑에 있고, 그럼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여기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FA가 될 거거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FB가 돼. K로 왜 또 내렸어? 미안하다. 어쩌겠노? 여기 들어가고 있다 이거. 자, 이거를 밑으로 내렸거든요. 두 개를 이어주는데 어떻게 하도록? 끊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끊어. 이렇게 끊었어요. 예쁘게 그리자. 너는 예쁘게 그리라 알았지? 네. 얘 이 말은 쌤이 지금 못 그렸다 이 말이잖아. 네. 네. 얘는 왜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사이. 여기가 네. 불연속이죠, 그죠? 네.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 전부 다를 다 외워주면 정말 좋습니다. 다 외우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가봅시다. 문제 몇 개나 풀까? 2개. 2개. 지금 보고 이야기해. 보고. 3개. 보고 이야기해. 보고. 1개. 1개. 4개. 30. 다음 방정식은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 있죠? 증명하여라. 이과 특히 수학을 좋아할 사람들은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그럼 너는 뭐가 맛있어요? 겨울에 팥빙수 먹으면 맛있습니까? 네. 어쨌든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다 치자. 예. 어? 그 맛있는 것까지도 증명을 하려고 덤벼야 돼. 덤벼서 자, 로그 x 더하기 x 빼기 2는 제로. 주어진 구간이 열린 구간 1과 2 사이입니다. 네. 잘 들어요. 안 어려워요. 꼼꼼한 스타일에 그런 자식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할 때. 자, 봅니다. fx를요. fx를 로그 x
더하기 x 빼기 2라고 합시다. 네. 자 이제 뭐 조사하면 되니? F1 조사해요. 얼마예요? 0, 1 빼기 2죠. 네.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이죠. 네. F2 얼마예요? 로그 2입니다. 얘 양이죠. 네.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 IBT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헐. 귀찮다 알았죠? IBT 모르니? 몰라요.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고 내가 적어줄게. 그래 모르니까 뭐라고? 좀 유식 해줘봐. 인터미디엇. 그냥 저쪽에 맞추면 어. 중독. 그냥 IBT라고 합니다. Intermediate.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간값 정리 이런 말입니다.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 IBT라고 하자 우리는. 네. 그래서 중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 됩니까? fx equal 0는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끝. 아니 수업 끝이 아니거든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문제를 3개를 적어놨습니다. 전부 다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정식 4개를 잘 보세요.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그죠? 네.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진답니다. 이때 이 세 근의 존재 범위를 구하라. 밑에 보기가 있는데 보기는 지워버렸어요. 일부러.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밖에 안 들어옵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밖에 안 들어와. 그죠? 네. 그러니까 뭐합니까? 얘를 전개. 전개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야, 니 뭐하니? 이랬더니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래도 한 개 배운 게 있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세 근의 뭐? 존재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존재 범위 따지는 거는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존재 범위 따지는 거는 뭐라고? 사이값 정리입니다. 됐어요? 네. 사이값 정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습니까? 부호를 사이값 정리가 뭐가 사이값 정리예요? 얘는 사이값 정리를 다른 말로 부호 조사입니다. 맞아요? 그럼 부호를 조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풀 때에 자 fx를 주어진 식이라고 하자. 귀찮다. 네. 자 f1 얼마? 도달했다. 에? 너 바봉이더라 이거. 아, 마이너스 0, 0, 0 빼고 여기에 1 넣으면 얼마네요? 2대죠, 그죠? 네. 2는 얘 양이다, 그죠? 네. F2 얼마? 0,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네. 마이너스 1이 음이죠, 그죠? 네. F3 얼마? 2요. 0, 0, 0이고 2죠, 2. 얘는 양이죠, 그죠? 네.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익혀두세요. 얘 y 이퀄 fx라고 하자. 네. 그러면 지금 1과 2 사이에 적어도 근이 한 개가 있죠. 네. 2와 3 사이에 적어도 근이 하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1일 때는 양이고 3일 때도 양이에요. 네. 그 1과 3을 여기 이렇게 잡든가 이렇게 잡든가 이렇게 두 개 잡아야 될까 아이가 그죠? 네. 근데 2일 때는 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을 어디에다 잡아야 됩니까? 왼쪽. 1을 여기다 잡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을 여기다가 잡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2는 여기쯤 되면 되겠죠. 네. 오케이? 네. 그럼 알파가 어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답은 알파 1, 베타 2, 감마 3 이게 답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부호만 조사를 하면 된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 봅니다. 연소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잔소리가 많아요. 얘가 이거의 실근 중 구간에 속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개 이렇게 나왔죠. 네.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구간. 구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얘도 사이값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네. 네. 구간에 속하는 게 뭔가 이건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결국 뭐?
부호 조사죠. 네. 그런데 뭐의 부호를 조사합니까? 여기에서 뭐를 이 라지 fx를요 스몰 fx 더하기 x라고 했을 때 네. 이거는 제로의 부호를 이거는 제로의 근을 따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fx의 이거의 부호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부호 조사해야 돼요. 네. f1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4 4요. 사이니까 1 f1 더하기 1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얘 음이다. 그죠? f2 얼마? 우리 계산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잖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이다. 그죠? f3 얼마? 2 플러스 3이니까 5죠. 얘 양이죠. 그죠? f4 얼마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얘 음이죠. 그죠? 자, 그럼 잘 봅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적어도 실근을 한 개 가집니다. 여기에서도 적어도 실근을 하나 가지겠죠. 됐나요? 네.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2개. 적어도 몇 개? 2개는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하면 요 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네. 자, 연소함수 여기도 보면은 이거의 실근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게. 그럼 여기도 보면 구간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값 정리는 어떤 구간 안에서 근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될 때 구간 안 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낸 사람 가서 두드려 패야 돼.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도 역시 사이값 정리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하죠? 역시 뭐 fx를 뭐라고 하면은 얘를 fx 빼기 x라고 합니다. 근데 f1 얼마예요? a-2 빼기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f2가 얼마예요? a 플러스 2 빼기 2죠. 그러므로 이거 계산한 것하고 이거 계산한 게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양일 때 음이 되어도 되고 음일 때 양이 되어도 되거든요. 요거를 한꺼번에 쓴 게 밑에 곱이 음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A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필기하세요. 이 두 문제인데 문제를 요거는 전부 다 적어 놓은 거고요. 얘는 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보기 같은 거. 그럼 여러분들 이 보기 잘못된 보기 외우려고 하면 이것도 옳지 않겠죠. 네. 나중에 이제 개념 시험 칠 때는 요거 중에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있나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구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사실은 구간이 주어진 거 보이죠? 구간도 있지만 밑에 여기 보기 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있는 구간이 없다구나. 이게 구간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전부 다 보면은 0과 1 사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럼 얘가 구간이 열린 구간 0과 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근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실근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빨간 줄 그은 거를 보면은 얘는 사이값 정리를 묻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이값 정리는 뭐가 사이값 정리라고? 부호 다르면 실근 가진다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식이 이거예요. 주어진 식이 F0의 F1이 F0 더하기 F1보다 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거 있어요? 이 식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어디? 여기 더하기. 여기 곱하기. 달라요. 뭐가 달라요? F0이랑 F1이 부호가 달라요? 아니 여기서 보이는 건 뭐냐고요? 부정방정. 그렇죠. 내가 이거 물었습니다. 부정방정식을 봐야 됩니다. 이거 물어요. 왜? 넘깁시다. F0 곱하기 F1 빼기 F0 빼기 F1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뭐? F0 빼기 1,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네. F1 빼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끼리 곱해갖고 음이라고?
이거와 이거를 곱해서 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를 따진 겁니까? fx 빼기 1 이꼴 제로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실근이죠. 네. 맞아요? 네. 이해됐다 안 되었다? 그러면 어느 겁니까? 이 중에서 답은? 2번.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 4번. fx 빼기 1 이꼴 제로니까 넘기게 되면 4번이 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컷 풀어놓고 틀리잖아. 얘를 1을 넘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fx 이꼴 1은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이거는 부정방정식을 보면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실근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도 보면은 적어도 한 개, 오직 한 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은. 그런데 여기도 요거 보면은 이게 뭐예요? 중간 사이값 정리죠. 네. 왜 말을 바꿀까? 중간고 정리하면 참 편하겠구만. 한 15년, 20년 동안 써왔는데 그걸 갖다 사이값으로 바꾸라고 내가 헷갈리잖아. 그래서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 네. 얘는 무슨 말입니까? 1대1 함수입니다. 대형 아니에요. 아, 예. 1대1 대형은 1대1 함수 중에서 취역과 공력이 같은 것을 1대1 대형이라고 그러고 얘는 1대1 함수예요. 자 그러면 봐라. F0과 F1의 아구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에 0이 있어요. 네. 여기 1이 있거든요. 네. 요거 두 점을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거를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어도 돼요. 그죠? 네. 적어도 한 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대1 함수요. 1대1 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그러므로 답은 뭐? 오직 하나의. 그렇죠. 뭐예요? fx 답은 fx 이꼴 제로는 열린 구간 0과 1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됐어요? 네. 얘가 답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응?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 했잖아. 됐어요? 네. 필기 합시다. 자 봅니다. 다 필기 다 했죠? 자 여기까지가 사이값 정리까지 다 끝이 났고 다음 시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짜로 어디 연습은 191페이지까지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4이 값이에요. 4이가 4잇 아이가 사이 4이가 어디 있어요? 맞네. 4잇이 아니고 4이다 알았지? 네. 이거 봐라 헷갈리잖아. 그냥 중간값 정리해. 맞아. 4이다 알았지? 4이다. 4이가 이상해. 4이가 혹하다. 요 성진이 연하나? 가만히 자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하고 개념시험 개념 봐봐. 개념시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어? 함수 최대 최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정말 복잡한 거 있었죠. 성질했어요.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요 반드시 개념 시험 해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세요. 그리고 봐보세요. 쌤 연습 문제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라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얘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부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나면은 연습 문제마저도 풀어집니다. 물론 진짜 어려운 거는 안 풀어지겠지만 오케이?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안 풀어져 있으면은 손바닥을 좀 막고 그 다음번에 미계수로 들어갑니다. 미계수 들어가면 진도 빠르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마치자.